이제 곧 추석이지만 추석 성수품을 사려는 주부들은 올라도 너무 오른 물가에 선뜻 지갑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사과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추석 체감 경기가 작년보다 나빠졌습니다. 추석 상여금을 작년보다 올려주는 업체보다 작년보다 적게 주거나 경영 곤란으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업체가 10배 정도 많습니다. 달성군에서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예절 교육이 열렸습니다. 송편 만들기 체험도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은 4년 만에 맞는 거리 두기도 마스크도 없는 명절이라 설레는 마음이 유독 더 클 것 같은데요. 근심 걱정은 잠시 잊고 가족들과 함께 마음만은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라는 한가위. 하지만 지역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산업 현장 분위기가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추석 체감 경기를 조사해보니 응답업체 10곳 중 7곳이 작년 추석보다 경기가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추석 상여금을 작년보다 올려주겠다는 업체보다 작년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경영 곤란으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업체가 10배 많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성군 농공업 한 중소기업. 주로 건설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제작해 납품하고 있는 이 회사 마당에 재고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제품 판매가 부진해 임직원들은 추석을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 설에도 상여금을 인상하지 못한 회사 대표는 이번 추석 상여금을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수시장 경기가 나빠지면서 납품 물량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직원들에게 더 많은 상여금을 주고 싶지만 앞으로 경기가 나아진다는 확신도 없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84개사를 상대로 추석 경기 동향을 조사해보니 작년 추석의 경우 57.7%가 경기가 나빠졌다고 답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10% 이상 늘어난 67.8%가 전년보다 체감 경기가 나쁘다고 답했습니다. 추석 상여금은 응답업체의 43.1%가 작년 수준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답했고 연봉제 도입 등으로 지급하지 않는 업체가 20%, 아직 결정 못했다는 응답이 17.7%입니다. 특히 작년보다 적게 지급한다는 응답과 경영 곤란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8.5%로 나타나 작년보다 많이 준다는 응답 1.8%보다 10배 정도 많습니다. 추석 이후 경기 전망에 대한 물음에는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45.9%,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7.8%로 부정적 전망이 긍정적 전망보다 5배나 많았습니다. 최근의 유가 상승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추가적으로 이어질 경우 고물가 장기화,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추석 자금 공급 확대 등 중소기업에 대한 추석 명절 특별 대책이 요구됩니다. 한편 올해 추석 휴무일 수는 응답기업 77.7%가 대체 공휴일을 포함해 6일간 쉴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추석 성수품을 사려는 주부들은 올라도 너무 오른 물가에 선뜻 지갑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사과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문시장에서 47년째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홍순분 씨. 지금까지 장사를 하면서 사과값이 이렇게 비싼 건 난생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통시장이라 되도록이면 저렴하게 파는데도 최상품은 사과 하나에 12,000원에 달합니다. 올해가 사과값이 제일 비싸. 다른 거는 그렇게 안 비싼 게 사과만 비싸. 지금 사과가 지금 최고. 올해 탄자병이 왔기 때문에 사과가 진심마신 병이라. 점이 생기니까 정품이 없는 거예요. 제수용 최고 A급은 사과 20kg가 42만 3만 원. 사과값이 금값인 상황.
비싸도 너무 비싼 탓에 주부들은 선뜻 지갑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사과를 매일 먹다 보니까 올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일부러 좀 허름한 걸 살라는 그것도 비싸요 지금. 그것도. 네. 그것도 비싸고 지금 사 먹기가 힘들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현재 대구 지역 사과 1kg의 도매 가격은 9,000원.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9%,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4인 가족이 대형 마트에서 추석 차례상을 마련할 때 드는 비용은 40만 원에 달합니다. 주부들은 장보기가 겁납니다. 전어물은 한 2, 3천 원 올랐는 거 있고 야채는 많이 올랐어요. 부추 한 단에 평소 때 2,000원, 2,500원 주고 사는데 4,000원. 뭐 배추 한 포기 6,000원. 식품 야채값이 많이 올랐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추석 명절을 마음 놓고 보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인사법을 배우고 전통 음식인 송편을 함께 빚으며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걸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우리나라 고유의 인사법을 배웁니다. 손을 가지런히 모으는 방법부터 허리를 숙이는 각도까지 제법 잘 따라합니다. 한국의 고유한 예절법을 배우다 보니 고향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옛날에 중국의 문화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옛날에 어릴 때 많이 배웠는데 지금이 생각나요. 밖에서는 추석을 맞아 송편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반죽에 콩과 설탕, 깨소금으로 속을 채웁니다.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모양을 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한국에서 송편 예쁘게 만들면 딸을 예쁘게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송편 예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달성군 새마을회는 추석을 맞아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예절 체험과 송편 만들기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 20여 명이 참가해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에서 다 송편은 가족들하고 한 번씩 만들어 봤지 싶은데 송편을 만든다는 의미보다는 새마을 가족들하고 같이 하면서 명절을 같이 보내자는 의미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결혼 이주 여성도 우리 사회의 한 일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손에 손을 맞잡은 모습이 우리 이웃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추석 전날인 28일과 추석 당일인 29일에 대구 주변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서의 차량 지정체가 상당할 거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대구의 이동 수요는 63만 4천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추석에 비해 4%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성수식품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시내 마트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20건, 축산물 8건, 가공식품 20건 등 모두 4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방사능 오염지표인 요오드 및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수산물 83건, 농산물 53건, 축산물 14건, 가공식품 60건 등 총 210건을 검사했는데 모두 방사능 불검출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추석 연휴 기간 119 종합상황실을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구급상황관리센터 접수대를 늘리고 신고 시스템 장애 조치 대응반도 운영합니다.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병원이나 약국을 안내하고 의료 상담도 가능하도록 인력을 배치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추석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진 만큼 119 접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대구시와 구군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대구시는 명절 장보기를 돕기 위해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88개소를 27일부터 개방하고 구군 공영주차장과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개방합니다. 추석 연휴 중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은 총 715개소, 35,767명이고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저희 BTV에서는 대구시 청년센터 소속 청년 기자단과 함께 청년들이 바라보는 대구의 현안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특별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청년 기자단이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취재하고 또 치열한 고민과 열정을 담은 여러 장면을 모아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배서연, 장지수, 최유정 청년 기자가 취재한 대구에서 인디밴드로 살아남기를 소개합니다. 홍대 클럽에서 시작된 한국의 인디 음악. 대중들의 다양해진 음악 스펙트럼에 응답하는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사운드로 또 한 번의 인디 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때 한국 대중음악의 중심지라 불렸던 대구. 홍대가 아닌 대구의 인디씬은 어떨까요? 대구에 일자리가 이렇게 양질이 없다 보니까 다 서울로 가시잖아요. 그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 이 인디씬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서울의 전문가분들은 어쨌든 너희가 생각하는 홍대는 없다라는 걸 좀 많이 강조하세요. 페스티벌 갔다가 알기도 하고 음악이 좋아서 SNS 찾아볼 때도 있고 꼭 홍대를 가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대구에도 좋은 아티스트 많은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일단 이런 아티스트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좋은 음악 뜨면 뜰 거라고 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내 일상.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궁금해져야 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저희가 다가갈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는 쪽인 것 같아요.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 콘텐츠, 그런 프로모션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고 잘 나가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SNS를 잘 봤으면 좋겠어. 정기적으로 올릴 걸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버겁다면 그걸 좋아하고 같이 해줄 수 있는 주변 동료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영상이나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주변에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국에 알리되 대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하고 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뮤직펍을 운영하니까 이 음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공연장까지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유명 밴드를 초대하면 대구 뮤지션도 같이 합동 공연을 진행해서 대구 뮤지션도 알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관이 있고 그 기관마다 다 지원 사업이 있어요. 뮤지션들 입장에서 꽤 괜찮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지원 사업이나 앨범 지원 제작 사업, 그리고 공연 기획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음반 발매를 하시려면은 일정 수준 이상의 녹음 환경과 악기 그리고 이제 장비들이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적인 앨범 발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이상의 좋은 장비들과 악기들 그리고 이제 녹음 환경 등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만큼 메리트 있는 도시도 좀 없어요. 더 이상 지역적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 대구 씬이 아니라 한국 씬인 거라. 앞으로도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만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운 음악들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서울 소식입니다.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 시장 먹자골목이 수십 년 세월을 뒤로하고 철거됩니다. 이전할 장소로 결국 인근 공영주차장이 낙점됐습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강화의 대표 문화재 축제인 강화 문화재 야행이 10월 6일부터 7일까지 강화 용흥군공원과 소창체험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중앙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연말까지 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 소식입니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도전과 창조정신이 어우러진 춤을 콘셉트로 오는 5일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심 한복판인 천안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대구 소식입니다. 서구청이 10월 한 달간 주민들이 동네를 청소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서구청 블로그에 게시하면 선착순 300명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서구 쓰담, 클린 서구 행사를 추진합니다. 대구시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신천과 동촌역, 상리공원과 강정 고령보 등 6곳에서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합니다. 수리는 간단한 점검과 정비는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부품을 교환해야 하는 경우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달성군 합인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취약계층 63가구에 보온죽통을 전달했습니다. 보온죽통으로 음식을 따뜻하게 먹으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가 두류공원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 기간을 다음 달 13일까지 연장합니다. 응모 자격은 기존과 동일하며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름 무더위가 지나고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연휴 내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겠는데요. 둥근 보름달 보시면서 풍요롭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